이화영 재판이 22일 날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화영 재판이 그동안 일종의 사법 방해랄까, 재판 방해로 인해서 지난 7월 25일에는 이화영 부인 백정화 씨가 네.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면서 정신 차려라 한번 소리를 치고 예, 그랬고, 굉장했죠. 지난 8월 8일에는 이화영 이 피고인이죠. 이화영 측에서 뭐 선임을 하지도 않은, 이화영과의 이렇게 협의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김영태 변호사, 덕수 로펌. 법무법인 네. 로펌에서 나온 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언론 표현으로 보면은 깽판을 쳤다,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럴 정도 이례적인 행태를 보여가지고 또 미뤄져서 그래서 22일 예. 이 재판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번복된 진술, 이게 검찰에서는 번복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방북비를 사전에 보고를 보고를 했다. 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만이 그 인정을 받고 인증을 네. 받죠. 네. 그래서 22일 날 이루어질 걸로 다 기대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 월말쯤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인 21일 날 그동안 쭉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아왔던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해버렸어요. 사임서를 제출을 법원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22일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2일 날 재판은 이제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네. 그 신부장판사, 뭐 자배에서 우배에서 한 신부장판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증인을 불러서 벌써 여러 차례 연기가 돼 버렸는데 예.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지정을 해 버립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왜 재판장이죠. 그러냐면 구속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인 없이는 입회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권으로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예.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속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화영 이 전 부지사는 혼자 출석을 혼자 했거든요, 출석을 재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전에 지금 이 증언을 하기로 된 사람이 김성태 예. 전 쌍방울 그룹 예. 회장, 안부수, 안부수. 회장, 예. 이 사람들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돼 이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청취가 됐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속행한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평화 회장, 이런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이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진술이거든요. 그러면 이화영이는 오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선임이 돼야 하고, 네. 또 국선 변호인도 선임이 되면 바로 나와서 안 어떻게 됩니다.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43회차 공판 기록이 엄청나게 많기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그걸 또 어느 정도는 다 좀 섭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예,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숙지해야 변론도 하고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화영의 순수한 재판은 상당히 지연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공판 기록이 뭐 수천 쪽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을 때 국선 변호인이 공판 기록이라든가 공판 조서를 모두 또 봐야 됩니다. 네. 봐서 의견서라든가 또 재판을 할 때 변론 요지를 제출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선 변호인이 당일날 지정을 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호인이 또 국선 변호인이지만 요청을 합니다. 심리 기일 속행을 중지해 주시고 언제 재판 기일을 다시 변경해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한 번 지연되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그렇죠. 후에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2019년도에 그 방북 비용,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지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검찰 진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재명 측의 지연 작전이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왜 그러냐면요.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또 추가로 해임된 변호사가 또 사임계를 제출하고 네.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은 직권으로 재판장이 지정을 했지만 공판 기록이라든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또 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변론이나 변론 요지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선 변호인은 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 심리 기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뒤로 미뤄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어떤 게 드냐면 전략적인 대응이 숨어 있다. 이건 뭐냐?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알고 변호사도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 법석이 나버린 거 이렇게 아닙니까? 됐는데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인용을 합니다. 이거를. 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찰이 작성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나는 강압에 의해서 설득이나 해요, 강요에 의해서 나 진술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다 무의가 되거든요. 아, 소용없는 거. 예, 그러나 판사 앞에서 본인 피고인이 진술하기는 공판 조서가 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공판 당시의 진술, 증언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못 봐서 분명히 지연 작전은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증언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록을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한 달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하영 전 부지사에게 소위 말하면 스킨십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당신 조금만 참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 구속 만기로 석방이 돼. 10월이면 나오잖아. 그렇게 불구속 할까? 상태에서 재판 받고 나중에 이거 당신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당신 어떡할 거야? 보상도 못 받고. 그러니까 좀 참아내. 그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정말로 확 펼쳐진 그런 들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심리가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정에서 2019년도에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300만 달러가 제3자 뇌물죄로 입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돼버립니다. 지금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참고인이었는데 최근에 피의자로 신분을 완전히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달 일부. 말쯤에 예.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만 넘어도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죄 이제 1억 원이 넘으면 이게 지금 300만 달러면 적어도 30한 5, 6억 정도 되지 그렇게 되죠. 않습니까? 그럼 30억인데 1억 원 이상은 이 특가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로도 이런 경우는 불구속 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입증이 돼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그럼 있다. 이재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치인은 일반 사건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어버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생명도 끝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재판을 끌어가지고 이화영이 그런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을 네.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 것 그렇게 합리적인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듭니다. 지금
알려진 대로 검찰에서는 백현동 사건은 이미 소환 조사까지 그걸 끝났으니까 영장 청구할 그걸 가능- 대북 송금 사건과 묶어가지고 쌍방울 해 이렇게 9월 초 중순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도 사실 이게 지금 사안이 굉장히 중하거든요. 네. 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뇌물죄의 대북 송금 대가성으로 해서 대북 송금을 방북 비용으로 대납받았다라고 이제 북한에서 받고 자기는 그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이익을 이제 득한 부분이 되는데 예.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제3자 뇌물죄와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에 묶어서 영장 청구가 된다고 하면 아마 판사가 기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안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묶어서 올라가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연작전을 펴는 거는 아마 지연작전을 편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백현동 사건은 적어도 여러 가지 형태,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우려가 없고 야권의 지금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면 영장 발부가 쉽진 않죠. 배임이라는 게 늘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툼이 판사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의 해가지고 방어권 차원에서 예. 불구속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 이제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사건과 플러스 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북비 대납 제3자 뇌물죄 이런 부분하고 묶어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영장 청구가 된다고 하면 뭐 법조계 분류라든가 이제 분석이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가 영장 실질 전담 판사가 기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그러면, 분석이 나오고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두 가지를 묶으려고 하는데 역시 야권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측 변론 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아니, 이재명 어떻게든 대표가 변호사 백현동 아닙니까? 사건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그리고 나가서 난 받아보겠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백현동 사건은요. 결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냐?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형식상 결재만 했지 실질적인 실행은 밑에서 다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했고 나는 형식적인 결재를 통해서 대표로서 서명권자가 서명만 했다고 하게 되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질심사에 나가서 받겠다.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이 300만 달러의 제3자 뇌물죄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협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재판 지연 작전 또 검찰은 전력을 다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창과 방패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검찰에서도 추석 전에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한 상태고 모든 국민들도 지금 다 알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끌지 말아달라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있다. 느끼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도 결단을 그렇습니다. 내려야 하지 않겠냐. 하나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 재판 지연 전략 때문에 수사가 완료가 안 된다면은 백현동 사건에다가 이중 교사라는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검사 이중, 사칭 네. 그걸 묶어서 하든가 일단 영장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꼭 이화영의 법정 진술이 없더라도 그동안 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화영만 그 말 빼고 관련자 뭐 조서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증언도 나왔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월말쯤 이달 말쯤 이재명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소환 조사하고 그걸 묶어 가지고 이화영이가 그 전에 진술을 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렇게 지연작전 펴가지고 못하게 되더라도 얼마 전에 수사를 해서 입증이 가능하지 않느냐. 입증이 돼 있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일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기존에 검찰 진술에 2019년도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 사전에 그 대납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이렇게 쟁점화해서 그걸로 이제 영장 청구에 적시를 하게 되면은 아마 법관의 판사가 어떻게 이제 인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추이가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는 이 재판부 신진우 재판장이 다른 부분에 관한 뭐 이런 변호는 좀 더 심도 있게 국선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됐으니까 조사를 해서 변호를 하더라도 뭐 꼭 그거 말고도 지금 이화영인가 걸려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굉장히 않습니까? 많죠. 뭐 뇌물죄를 다만 비롯해서. 이 재판장이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 자체만 이 재판정에서 불러서 그게 맞느냐 검찰 진술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방법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판 속행한다고 하거든요. 네.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됐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장이 재판 속행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부분만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은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냐면요. 만약에 속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할 때 혼자 안 받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이 입회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인터뷰 룸이라고 보통 이제 경찰에서는 하는데요. 이 진술 녹화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죠. 모두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돼 그러면 있겠죠. 그게 PPT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판사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검찰은 이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런 부분에 진정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표는 입회하고 진술 녹화실의 증거가 명백하다. 이렇게 되면 아마 판사가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을 백현동과 분리하려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그동안 수사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묶어서 9월 중에는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지금 많죠.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지금 고영신 교수님하고 방금 이 토크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생각을 못 하고 있으면 아마 이 고영신 TV를 보면 아차 그런 방법이 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요, 이걸 너무 길게 끌게 되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민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또 야권 성향이나 여권 성향도 그렇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과가 빨리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빨리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판결의 결과라든가 영장이 청구됐건 기각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됐건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조홍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진술과 증거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증거 인멸이라든가 또 위증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맥락도 그런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도 이게 지금 백현동, 방북비용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야권에 상당히 위축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게 야권이 완전히 지금 위축이 되거나 또 영향력이 축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전체 야권에 상당한 리스크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빨리 가봉안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친명 비명을 구분하지 않고 이 부분이 사실은 내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빨리 결론 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월 10일 날 내년 총선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해서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야권의 리스크로 번집니다. 예. 그랬을 때 내년 4월 총선에 유리한 방향이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여권, 현재 지금 국힘이나 여권 쪽에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은 꽃놀이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상당히 유리한 방향. 그렇죠. 구속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분이 끌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이재명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야권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예. 그래서 불리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그 분석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꽃놀이 패다라고 하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부도 이런 식의 그 재판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죠. 판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 지난번 지연 전략. 김영태 네.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판사들을 우습게 이런 뭐 재판을 처음 봤다고 하고 막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변호사가 이제 소리를 변호사가 치고. 큰 소리 치고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수원지검 형사 6부가 대북송금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를 전환하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시키기로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월말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출석. 하겠다. 네, 출석 요청을 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전망. 결국은 이 이화영의 법정 진술과 관계없이 뭐 재판 지연 전략으로 법정 진술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간에 해놨던 수사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 분석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조사가 된 검찰 조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방북 비용 사건에 있어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돼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지 않는 사람, 억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변명을 하거나 부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부인 조서를 받거든요. 검찰은 부인하는 걸로 해서 의견서를 써서 영장 청구에 적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추석 전에는 결말이 이재명의 나올 겁니다. 지루한 이 검찰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 문제가 아주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